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2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증산 상제의 집사에게 보낸 36장의 중 한 점을 소개하며 오늘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소식이 막혀 서운한 나머지 편지를 접하니 인하여 위로가 됩니다. 서리가 내리는 절기에 성회를 모시는 형께서 연이어 보호되고 만중하시다니 우러러 위로가 됩니다. 신앙심으로 고질병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자신의 집에 불행이라면 지난달에 손아래 누이가 죽어서 먼 곳에서 날아온 부흥을 받고 정리가 남보다 배가 되어서 아직 고통과 슬픔을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늙은 부모가 노년의 큰 슬픔에 스스로의 건강을 해칠까봐 하는 저의 속타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제처의 병이 아직 비록 나아지지는 조금 했으나 높았다 내렸다 함이 이첩치 않아 가슴이 타 들어갑니다. 아무튼 올해는 무더운 장마와 전에 없는 흉년인데 그러나 이 주인은 처음부터 수재와 계질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다행이고 또 다행입니다. 성녀가 모신 곳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고 유천으로 향하여 갔다니 다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간 소식이 막혔다가 객지에서 서로 만났다는 헤어짐은 다름없이 배로 느끼게 됩니다. 상가 요즘은 성녀 모시는 형께서 몸은 보호되고 두루 편안하신지요. 신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 과연 평상으로 회복되셔야겠지요. 아울러 간절한 그리움이 구구이 지극합니다. 저는 중도 길에서 비를 만나 지체되어 어제 인제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고달프고 피곤한 상태를 좋게 질질 끌어 부린 틈도 없습니다. 성회를 모시는 나날의 시간에 몸이 안 좋아져서 타는 고민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말씀은 저의 비를 막는 임무를 입고 경천 역군의 바지개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만일 그 모자를 찾았다면 보낼 방도를 찾을 때까지 두었다가 후편을 기다렸다가 보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안부가 이어질 것을 바라며 갖추지 못하고 글을 올립니다. 김효 윤달 29일 사제 원형 배배 1939년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경석 교주께서 대흥이 앞 빈실의 성회를 모시기를 기획하며 실행에 옮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증산상제의 제자이며 엄청난 세력을 모은 보천교의 차경석 교주는 그의 신도인 문정삼을 정읍경찰서에 보내 성회를 인도하는 로비를 시킵니다. 경찰서장을 만난 문정삼은 보천교에서 증산상제님의 장례 절차를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적 입장에서 볼 때 또다시 성회를 빼앗는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 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흥리 앞내가에 빈실을 지어놓고 증산상제의 성회를 모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보천교에서 하게 하였습니다. 대전경찰서에서 풀려나온 조철재 도주는 문제의 증산상제의 왼팔 성회를 모시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주의 신비와 천지의 도수가 모두 왼손에 들어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철재 도주가
증산상제 왼팔 성애를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정립 선생이 증산상제의 왼쪽 성애는 회문선에 묻었다고 말했다고 라고 하지만 그 확실한 근거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도철제 도주는 그 순창에 있는 회문산으로 가서 증산상제의 왼팔 성애를 매장하고 논 내맞이기를 정덕원에게 사주면서 그 왼팔 성애를 잘 지키도록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정덕원에게 논 내맞이기 약 한 800평을 말합니다. 800평을 사주면서 성애를 지키도록 했다는 소문이 순창 일대에 쫙 퍼지게 됩니다. 전라북도 일대에는 증산상제의 행적들이 신화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증산상제의 성애가 순창에 있다는 말 자체가 화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팔 성애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조철제 도주는 비밀에 붙이기 위해 순창 회무산까지 가서 왼팔 성애를 모셔왔다는 사실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얼마쯤 지난 후에 바로 그 문제의 왼쪽 성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애를 지키고 있던 정덕원이 죽고 난 바로 후 김병철이라는 사람이 묘를 펴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산상제께서 선화하신 후의 12년 후를 보면 그때가 1921년 경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굴 없는 스님의 유물인 대순정경 외 서찰, 그러니까 비록에서 확인된 것을 비추어 보면 1920년경에 증산상제 성애를 모시는 그룹들이 1938년 해방 전부터 후까지 이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증산 성자 집사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 조철제 도주의 그룹 아닌 것 같고요. 차경석 그룹의 신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강수님 교주의 그룹 신도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고, 하여튼 간에 어느 신도들 중에 증산상제의 성애를 1920년경부터 해방 전후까지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남겼다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산상제의 성애는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물인 36점 속에 천신경을 따로 포함하여 증산상제 상자 집사에게 보낸 비록들이 지금에 와서 공개되게 된 자체가 필연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또 화제의 증산상제 왼팔 성애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증산상제 왼팔 성애는 누가 파갔을까요? 증산상제 왼팔의 성애는 여기서부터 묘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증산상제 성애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누구나 도통한다는 종교적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왼팔 성애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 증산상제의 성애를 추적하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궁에 빠진 왼쪽 성애를 찾아내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산상제께서 살아계실 때 본인이 화천하신 후에 성애에 대해 관한 처리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자인 문공신에게 하신 말씀이 내 유골이 전라도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는 증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증산상제의 성회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의 정통한 도맥을 이룰 수 있다는 예언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증산상제 제자들이 성회를 빼앗기 싸움을 그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꼬집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같이 가설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내재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의 성회의 빼앗기 싸움은 증산상제의 관심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한 요인으로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특히 왼쪽 팔이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다시 올 미륵불, 즉 정감록의 정도령, 기독교의 재림주라고 말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산상제는 청년 시절에 동학에 관계 있는 인물이었고 또 일제 식민지화가 시작되는 시기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자신의 종교가 어떠할 거라는 것을 예감하듯이, 즉 본인의 종교가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다시 증산상제의 성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철제 도주가 모시고 다녔던 증산상제의 왼팔의 성회는 그 시절부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대흥리 앞 냇가의 빈실에 모서져 있는 증산상제의 묘소가 다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증산상제의 성회를 모시는데 실패한 조철제 도주는 대단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체에서 절대로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계속 구사하며 증산상제의 성회를 모시는 자체를 본인의 수건으로 생각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증산상제 첫 부인 정치순에게 태어난 따님이 증산법정교의 강스님 교주이십니다. 조철제 도주는 증산상제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1927년 강스님 교주의 이름으로 보청교를 상대로 유골 인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차경석 교주가 대흥리 뒷산에 암장하기라는 내용으로 차경석 교주가 다시 이제 그 유골을 어떻게 사건화시킨 그 내용을 내일은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지루하시더라도 잘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